자, 다음은 천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측에 이렇게 지금 천체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은 고리성운의 사진이에요. 우리가 흔히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는데, 별이 주기율성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별의 죽음이 다가오면 별은 내부가 불안정해지면서 결국에는 폭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던 별이 폭발한 잔해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던 별이 폭발해서 그 껍데기가 있던 부분들이 지금 팽창하고 있는 거고요. 가운데 남아있는 핵이 지금 여기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고리성운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우리가 사진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로 아름답게 표현이 될 수 있는가, 별이?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만안경의 아이피스로, 저반 렌즈로 쳐다봤을 때 우리가 보는 이 사진처럼 똑같이 보일 것인가? 자,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자, 지금 방금 얘기했던 행성상 성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다양한 색깔들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만안경을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안경으로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이렇게 저반 렌즈를 저반 렌즈에 눈을 갖다 대기 전에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했던 것처럼 되게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아이피스에다 눈을 갖다 대는데, 결국에는 그 모습이 다음 그림과 같이 좀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 고리성운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만안경으로 보면 이 정도로 크게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보인다 그래도 이렇게 안 보이고요. 그냥 이렇게 좀 고리 모양으로, 작은 고리 모양으로 보일 뿐입니다. 자, 이 아래는요, 지금 아래는 이걸 아령성운이라고 하는데, 이 아령성운도요, 자, 이렇게 지금 실제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이 되겠지만, 우리가 아이피스로 봤을 때는 이렇게 흔적, 아령성운이구나 라고 보일 정도의 흔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육안으로 또는 만안경으로 봤을 때의 모습이랑 사진으로 촬영했을 때의 모습이 다를까요? 자, 다음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과서나 사진을 봤을 때는 은하가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만안경을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로 만안경으로 보면 여기에 보이는 모습처럼 뭔가 이렇게 뽀얀 형태로 보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은하의 형태로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뽀얀 뭐라고 할까, 그 솜이 이렇게 살짝 뭉쳐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될 뿐입니다. 자, 다음은 구상성단인데요. 구상성단은 이제 별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천 개 또는 수만 개의 별들이 구산, 그러니까 그 글러뷸러라고 하는데 구형으로 모여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구형으로 모여 있는 성단이에요. 그 별들의 집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진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게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만안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만안경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뽀샤시하게, 뭔가 이렇게 희미하게, 뭔가 이렇게 잘 분해되어 보이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뭉실뭉실하게 보여요. 자, 마찬가지로 만안경으로 실제로 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거랑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산계성단인데요. 산계성단, 아까 전에 구상성단은 수천에서 수만 개의 별들이 구형으로 모여 있던 건데, 산계성단은 그거보다 더 작은 숫자의 별들이 그렇게 좀 약간 산발적으로 모여 있는 성단을 우리가 산계성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산계성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피스를 봤을 때 이렇게 사진처럼 되게 아름답게 그리고 뚜렷한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뜨문뜨문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위치나 아니면 그 별들의 거리 또는 각도 관계, 이런 걸로 산계성단을 갖췄겠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들이에요. 이게 보면 목성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자, 목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만안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두 줄로 관측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거보다 좀 작은 크기로 그렇게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진으로 봤을 때랑 그리고 육안으로 진짜 관측했을 때랑
보이는 모습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느냐? 자, 먼저 다른 얘기를 할 텐데요. 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천체 사진들을 보면 붉은색 계통의 빛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우주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사실은 우주에 가장 많은 그 원소들은 수소하고 헬륨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별들도 다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에 널려 있는 게 지금 많이 이렇게 우주에 산발적으로 있는 게 다 수소인데요. 이 수소는요, 수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또 간단하게 알아볼 것이 있는데, 자, 수소는요, 이게 원자 핵이 있고요,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어요. 모든 원소들은 주위에 핵 주위를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전자가 가장 가까운 궤도를 돌 때 가장 바닥 상태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먼 궤도를 돌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즉 얘보다 더 먼 거리를 돌아야 하므로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바닥 상태였던 이 원소가 어떠한 에너지를 흡수하면 더 바깥쪽 상태로 들뜬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학적으로 들뜬다고 하는데 에너지를 흡수하면 들떠요. 반대로 이 궤도에서 이쪽으로 내려앉으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다가 이렇게 이거보다 더 상위 레벨로 지금 들뜨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다시 방사 상태로 가라앉으면서 에너지를 내놓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수소가 우주 공간에 많아요. 근데 그 수소 주위를 어떤 빛 에너지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중에서 수소가 좋아하는 에너지 크기가 있어요. 즉 수소가 자기를 들뜨게 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 크기에 해당하는 빛을 수소가 흡수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의 빛이 지나가다가 이 수소가 좋아하는 빛만 빠지고 나머지는 그냥 통과해 갑니다. 그럼 이 수소가 그 좋아하는 빛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잠시 후에 재방출합니다. 즉 바닥 상태에 있다가 지나가던 빛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빛을 흡수해서 들떴다가 다시 다음 순간에 바닥 상태로 가라앉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에너지를 내놓죠. 근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수소가 흡수했던 에너지가 뭐냐면 바로 빨간색 빛에 해당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수소가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면서 빨간색 빛을 많이 내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뜬 상태의 수소를 우리가 H2라고 표현해요. H2.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보이는 그런 영역을 전리수속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그림이에요. 바로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거는요 내시아 목록 1번에 해당하는 크랩 성운이라고 개성운이라는 것인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별이 여기 있던 중심에 있던 별이 이제 주결성으로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을 때 질량이 크기 때문에 태양보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팽창하면서 빵 하고 터지면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슈퍼노바라고 하는데 초신성 폭발한 것입니다. 자, 이 개성운은 초신성 폭발의 잔해예요. 그런데 이 중심에 있던 별이 빵 하고 터지면서 지금 그 주변으로 지금 분산되고 터져서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모습이 보이느냐? 요 주변이 팡 하고 날아가고 이 가운데 뜨거운 별이 있을 겁니다. 그 별로부터 나온 빛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 빛 에너지들을 이 주변부에 흩어지고 있는 물질들이 흡수해서 들떴다가 다시 다음 순간에 방출하면서 바닥 상태로 가라앉게 됩니다. 즉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재방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재방출하면서 다양한 색깔들을 만드는 거죠. 자기가 흡수했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뭐 빨간색에 해당하는 빛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면서 빨간색으로, 지금 여기에 보이는 뭐 그린 색깔로 보이는 이런 영역들은 그린색에 해당하는 빛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면서 이런 색깔들을 보인다는 거죠. 다음 사진은 여기 뭐 유명한 산멸성운이라고 하는 성운인데 위에 붉은색으로 보이고 여기가 푸른색으로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천체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파장의 빛으로 관측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거를 관측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색깔에 해당하는 파장으로 관측을 하면 이렇게 보여요.
또 다른 파장으로 관측하면 그 파장에 해당하는 빛들이 우리한테 많이 감지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고, 또 다른 파장으로 관측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고, 또 다른 파장으로 관측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파장으로 관측하는지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창조의 기둥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암흑성운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성운이 있는데 그 뒤에서 오는 빛을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만 여기에 보이는 이런 별들은 이 암흑성운보다 앞에, 그렇죠? 앞에 있던 별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수자리 주변에 있는 전리수소 영역. 자, 여기도 지금 그 은하의 모습인데, 은하 나선팔에 이렇게 붉게 보이는 부분들이 수소가 들떠서 재방출하면서 나타난 영역입니다. 자, 여기 오리온 성운도요, 마찬가지로 빛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면서 그 방출하는 에너지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이 나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별의 색깔은 표면 온도를 알려주고요. 파란 색깔은 표면 온도가 높은 별, 붉은색은 표면 온도가 낮은 별, 그리고 표면 온도는 분광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O형별, B형별, A형별, F형별, G형별, K형별, M형별. 또 표면 온도는 우리가 색지수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색지수가 작으면 고온의 별, 색지수가 크면 저온의 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리수소 영역. 그러니까 수소가 들떴다가 바닥 상태로 가라앉으면서 붉은색을 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